요. 혹시 어떤 사람 맞지? 아니, 거의 강도 아니야 이거? 이거는 거의 범죄자 아닙니까 이거? 거의? 꼬리 말이 안 돼. 아니 왜? 해수를 안 했구나. 맞아요. 맞아 안 했다고? 네. 왜 어때? 나도 안 했는데. 그죠? 자, 장문 먼저 좀 나가도록 할게요. 장문 5, 6, 7, 8. 자, 장문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장문 뭐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지만 자, 장문은 내가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어? 우리 다시 리프레시 해볼게요. 장문은 어떻게 공부해라? 어떻게? 지금 현수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죠? 장문? 쓱 말고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거 기억나요? 지금 혹시? 아 기억나요? 괜찮습니다. 자 장문은 내가 뭐라 그러냐면 문제 유형별로 익숙해지세요. 유형별로 문제 유형별로 해줍니다. 지문유형은 근데 지문유형은 부가적인 거야. 지문유형은 크게 안 중요해요. 왠지 알아요? 지문유형은 거의 일정해요. 지문 유형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종류 정도만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종류 파악. 종류 파악인데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지문 유형 몇 개 있게 만약에 나누게 되면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배웠는 지문 유형 몇 개? 여기도 까먹었어요? 괜찮아.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뭐가 있어? 무슨 문? 지우야.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배웠는 지문의 유형 크게 세 가지예요. 무슨 문? 장문. 어? 아니 그러니까 글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주장해 봅시다. 무슨 문이라 그래? 주장해 봅시다. 무슨 문이라 그래? 정보를 알려줍시다. 무슨 문?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설명문이에요. 설명문. 그리고 뭐가 있어? 무슨 문? 아까 얘기했던 주장해 봅시다. 논설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가 뭐가 있어요? 정서 표현이들이에요. 이거 친교를 표현하는 친교와 정서라고 친교와 정서 표현이라고 합니다.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건 거의 수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수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의 종류는 애초에 크게 나누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섞이거나 약간 모호한 부분의 글들의 수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문은 뭘 전달하는 거라고요? 정보를 전달하죠.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뭘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정보 전달할 때는 정보 전달은 객관적 사실이죠. 사실 중심입니다. 자, 객관적 사실이라는 게 뭐예요? 객관적 사실, 저번 시간에 내가 한번 설명, 객관적 사실이라는 게 뭐였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 객관적인 것의 반대가 뭐야?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객관과 주관을 확실하게 글을 읽을 때 화법과 장문 파트에서는 그게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제가 했던 다시 예를 들게요. 우리 학원 국어 선생님 잘생겼다. 객관이야 주관이야? 네? 왜? 객관적일 수도 있잖아요. 주희야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객관적이 커버 객관적인 단어는 객관적이라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 주관의 영역이긴 하죠. 근데 실제로 객관인가 주관인가라고 모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의 영역이에요. 주관의 영역. 사실 원빈도 잘생겼다는 주관의 영역이에요. 전 세계에 어떤 사람들은 원빈은 못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 병인 경우도 있어요. 알아요? 그 안면 인식 장애 중에서 잘생긴 사람을 못생기게 인식하고 못생긴 사람을 잘생기거나 예쁘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무슨 증후군이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어떤 엄청 잘생긴 사람이 자기 얼굴을 되게 못생겼다고 인식하는 것도 있어. 그런 사람 있어. 완전 옛날에 어떤 유명한 그 서양 미국의 어떤 엄청 미남 군발에다가 엄청 잘생긴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밖에를 나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순수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설명문이라고 혹은 이거는 합법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발표를 할 때도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의 중심에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럼 논설문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뭐예요? 얘는 정보 전달 목적인데 얘는 목적이 뭐예요? 주장. 그죠. 그 주장을 왜 하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틀리를 한번 들어보면 주장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러면 주장을 왜 하는 거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목적이 뭐였다고요? 그래서 설득이 목적이에요.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설득이 목적이에요. 설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주장과 근거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친교 정도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편지글이나 이런 것들 관계, 사회관계나 혹은 성찰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추세는 장문에서도 이런 것들을 종종 섞어서 넣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기를 쓴다든가 아니면 친구에게 편지도 글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비율은 얘네 두 개가 월등히 높다. 애초에.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문제 유형별은 기본적으로 뭘 따지라 그랬어요? 제가 글쓰기 몇 개 단계? 문제 유형이 글쓰기 몇 단계? 글쓰기 단계 몇 개라고 그랬어? 그렇죠. 글쓰기 5단계였었죠. 여기에 따라서 5단계가 나눠져 있고요. 문제 유형은 이 5단계를 단독으로 쓰든 아니면 약간 융합으로 쓰든 요즘에는 융합을 무조건 한두 문제씩은 꼭 넣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통합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융합 문제도 있으니까 글쓰기 단계 5개 뭐였어? 1번 뭐였어요? 1번 그래서 기억해요? 1번 뭐였어? 글쓰기 단계 첫 번째 뭐라 그랬어? 첫 번째가 여러분들 계획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용 선정하고 마련과 선정이 쉽게 내용 마련 및 선정이에요. 마련과 선정이에요.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하면 조직하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안 하잖아.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마지막에 뭐 하면 돼요? 네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기예요. 이게 실제로 쓰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가 뭐라고요? 다 썼으면 한 번씩 고쳐쓰기.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5단계가 돼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문제 유형을 봤을 때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유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다 맞을까요? 영재 한 명 알았습니다. 영재. 네. 그리고 5명인데 이 5개가 하나만 나오는 건지 융합으로 쓰는 건지 어떤 문제 유형인지를 내가 빠르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빠르게 풀 수 있어. 그러면 첫 줄 읽자마자 이 문제는 뭐랑 관련된 건데 이런 문제네 하고 바로 풀 수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실제로 이거 보면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지금 볼게요. 5부터 볼게요. 다음은 학생이 쓴 건의문의 초고이다라고 했죠. 자, 밑줄 치고 건의문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시겠어요? 건의문은 여기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설명, 논설, 칭소, 직결, 그래서 당연히 논설문이에요. 그럼 이제 뭘 찾으셔야 돼요?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얘가 주장하는 거 근데 건의문에는 특성이 있죠. 뭐가 추가돼요? 주장과 근거를 하기에 앞서 물론 그게 핵심이긴 해요. 그래서 문제 출제 요소도 그거랑 관련된 거를 문제를 내요. 근데 지문을 읽을 때는 여기서 또 유형을 해야겠죠? 뭐가 있어요? 문제 상황이 있는 거야. 문제 상황이 있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한 뭘 얘기하겠어? 얘가 말하고 싶은 게 해결 방안이죠. 그 해결 방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그 해결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걸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뭐라 무슨 효과라고 불러요? 이게? 나오면 기대 효과예요. 기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기대 효과가 있고 그런 것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 효과나 해결됐을 때의 현상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뭐라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진짜 보세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이길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건임은 체크했죠? 그럼 주장을 근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안녕하십니까? 왜 인사부터 나오죠?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보자마자 뭐예요? 높은 사람부터 쓴 거야, 애초에. 그럼 인사는 왜 해, 그리고 애초에? 인사는 왜 하는 거야? 사회적 관계성을 위한 거죠, 애초에. 그쵸? 그런 건 차치하고, 저는 솔빛고등학교 지역문제 탐구 탐구 동아리 학생 누구누구입니다. 뭘로 시작하고 있어요? 건임의 특징 중에 하나, 애초에 편지처럼 쓰이기 때문에 소개글이 들어갑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소개가 자유시 이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주장을 할 때 누구한테 쓰는지도 출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건의문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뭐 국가적인 어떤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한테도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파악하는 선택지가 가끔 하나씩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먼저 우리 지역을 늘 위해 애써주시는 시장님. 자, 시장님 동그라미 쳐야죠. 이게 누구예요? 바로 수신자예요. 시장님이 수신자예요. 저희 동아리는 최근 개최된 우리 지역 축제에 참가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뭐라고 누가 주목해야 돼요? 지역 축제. 그쵸? 체크하고 그 다음 뭐 했어요? 문제점 체크 나왔잖아요. 문제점. 바로 나왔죠? 그럼 다른 문제점이 먼저 구체화된 걸 보셔야 돼요. 이에 저희가 축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만족도를 뭐 했다고요? 만족도를 조사한 거야. 니네가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동아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문제탐구 동아리예요. 지역 문제탐구 동아리니까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축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 지역 주민과 방문객 중 많은 분이 우리 지역 축제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그래서 이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끝났죠. 1문 다 끝났죠. 그래서 잠시 여기서 물어볼게요. 1문단의 주장이 나왔어 안 나왔어? 그게 안 나온 거예요. 주장은 안 나왔어. 그럼 뭐만 나왔어? 그렇죠.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그럼 뭐가 나온 거예요? 1문단은 뭐라고 정리하면 돼요? 배경이에요. 배경인 거예요. 그 다음에 1문단은 뭐가 되냐? 1문단은 애초에 문제의 배경이에요. 문제 배경이라고 되죠. 잘 보세요. 그러면 실전에서 어떻게 읽느냐? 잘 보세요. 안 나왔어. 그냥 너무 그냥 보편적인 것만 나왔어. 속에 꼭 문제점이 있는데 지역 축제에 관한 문제점이라고 하는 소재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끝이야. 머리도 남기고 그거밖에 없어. 그럼 이 문단 볼게요. 우리 지역은 자연공간이 수려하고 특산물이 풍부하대요. 좋겠네요. 그쵸? 하지만 현재 우리 지역 축제는 이런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끊어보세요. 자, 여기서 바로 문제점이 나왔죠. 자, 여보셔야 돼요. 자연경관과 특산물을 잘 보여주지 못한다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희는 이번 축제에 참여해서 지역 축제가 다른 축제와 별반 다르지 않고 주변에 어수선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까지 우리 두 문장 읽었죠. 그걸 빨리 읽는 방법이 또 하나 뭐냐? 우리 비문학이랑 비슷한데 여기까지 읽었으면 우리가 느낌을 볼게요. 비문학보다 쉬워 어려워? 훨씬 쉽잖아. 그러면 추상화하기도 쉽다라는 거예요. 지역 특색 못 살리고 또 뭐 있다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특색을 못 살린다는 말과 똑같은 건 차별성이 없고 정돈이 어수선하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거 세부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왜요? 왜 없다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논설문에 가깝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고 그 근거가 뭐냐. 지금 여기서 이 문단을 깔고 있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이제 뭔가를 주장할 건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뭔지를 좀 설명할 거야. 네가 좀 이거 좀 알아둬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제가 아까 만족도 조사라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도 혹시 까먹었나 모르겠어요. 주장과 근거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장과 근거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성이 있어야 돼요? 벌써 까먹었어요? 아니 한 달의 힘은 큽니다. 역시 그렇죠?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타당성은 뭐라고 했어요?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읽으면서 그걸 계속 분리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만족도 조사 같은 것들은 근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얘네들은 객관적 근거라고 해야 돼요? 주관적 근거라고 해야 돼요? 객관적 근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둬야 게 뭐냐? 근거는 애초에 무슨 성을 가져야 돼요?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얘가 설득해서 주장이 주관적인 의견을 가진다고 해서 주장만 의견이어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까지 나온 것들은 사실만 얘기했어요?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어요? 사실만 객관적인 내용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읽다가 어떻게 빨리 전환을 하느냐? 주관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순간 여기가 바로 주장이구나라고 빠르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실전에서 빠르게 읽을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 그래서 우리 축제에 방문한 지역주민 각 200명에게 지역축제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했습니다 라고 끊고 그 다음에 전체 주장의 71% 미쳐주세요. 72% 그리고 200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보자마자 또 그러니까 계속 나머지 뭐 그리고 딱 보자마자 구체적 수치적 이건 아까 뭘로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있던 만족도 조사에서 연결되는 거잖아요. 얘나 이런 구체적 수치가 나오면 무슨 성이 올라가요? 일단 첫 번째 신뢰성이에요. 신뢰성 여기 기억하세요. 신뢰성이 올라가니까 타당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거겠어? 그러니까 타당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겠어? 자 보세요. 구체적 수치죠. 구체적 수치의 반대가 뭐야? 추상적 수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에서 무조건 나와요. 많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문제 접해서 나와요. 추상적이니까. 적지 않게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구체적이지 않아. 이거는 화법장은 다 마찬가지야. 이런 모호한 표현일수록 문제의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 구체화되지 못한 수치는 신뢰성을 떨어뜨리거든요. 또 하나 뭐가 있었어? 신뢰성 높이는 것 중에 출처 안 바뀌는 거. 공신력이 없는 기관이거나 출처가 없으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져야 된다는 게 뭔지 알겠죠? 지문을 읽을 때, 어떤 텍스트를 받아들일 때 화법과 작문이 비문학과 다르게 전개된다는 걸 내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런 유형들이 계속 있잖아요? 보세요. 계속 읽으면 엄청 쉽게 받아들여져요. 진짜. 금방 익숙해져요. 선생님 그런 거 익숙해지면 진짜 많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안 오래 걸려요.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봤을 때 한 2주, 3주 정도 진짜 화법작문 빡세게 공부하는 애들은 화법작문 진짜 빨리 익혀요. 왜냐면 풀면 거기서 보이거든요. 기출을 사실 그 거듭 얘기하지만 풀다 보면 문제들이, 지문들이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소에 읽지 않았던 유형이어서 좀 짜증이 날 뿐이지 솔직히 재미도 없어. 솔직히 비문화가 조금 재밌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비문화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게 뭐야?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분석 안 했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각들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 저희와 비슷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저희는 지역 주민들의 애양심을 고취하고 방문 끝에는 우리 지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는 지역축제의 여는 취지라고 생각한대요. 그럼 이거 적으세요. 이거 취지라고 생각한다. 이거 주관이야 객관이야? 여기서 주관이야.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축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건의들어오자 하니 수용해 주십니다.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축제에서 판매되는 먹을거리 종류 포장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먹을거리와 종류와 포장 방식의 개선 필요하다. 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1, 2문단에서 문제점이 뭐라 그랬어? 크게 두 가지였어. 문제점 뭐였어요? 뭐 세부적으로 나오면 세 가지긴 하죠. 특색 못 살린다. 그리고 뭐 있었어요? 어수선하다. 또 하나 특색이 없다. 차별성이 없다.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는야 내가 얼마큼 익숙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 머릿속에 남느냐 안 남느냐가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 먹을거리 포장 방식 어수선함을 좀 줄이기 위해서죠. 그리고 종류를 늘려야만 특색이나 차별성을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적은 것보다.
특색이 없는 먹을거리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에 엮이는 거예요. 지역점에는 과도한 쓰레기 맛에 어수선한 거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기도 똑같이 구제를 수치를 썼잖아요. 각각 이런 요소들이 어디에 매칭되는지도 파악하셔야 돼요. 선생님 EBS 문제에서는 그런 거 안 나오는데 나오고 안 나오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 요소에서 내가 텍스트를 읽을 때 어떻게 그걸 분석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됐죠? 이번 지역 축제에서 판매된 먹을거리 지역 특색을 잘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회용 용기 판매에서 엄청난 쓰레기를 배출을 했습니다. 이용한 먹을거리를 개발하고 먹을거리 판매 용기를 다회 용기로 교체해 주기를 바랍니다. 가르쳐야죠. 이게 바로 뭐예요? 건의 내용이에요. 특산물을 이용한 먹을거리를 개발하고 먹을거리 판매 용기를 다회 용기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의의 내용인 거야. 주장이에요. 주장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있자마자 주장이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거가 뭐라고요? 이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물어볼 거예요.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만족도가 떨어지더라. 아까 세 가지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요소가 이 주장 내용이 이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 번 안 읽어요. 이렇게 읽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어. 축제에서 판매되는 먹을거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장점이 풍성한 특산물을 경험할 수 있다면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끊고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게 기대효과예요. 그래서 선택지에 실제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지문에서 기대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걸 선택지에서 물어보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요소들을 내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다해용기 먹을거리 판매한다면 쓰레기도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인근시 A에서는 끊으세요. 딱 보자마자 뭐예요? 이거 뭐예요? 예시죠. 뭐예요? 구체적 사례잖아요. 성공 사례죠. 그렇죠? 다해용기를 사용해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였고 지역 내 전문 업체를 이용하면 다해용기를 수거해서 세척 살균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공급하다고 하니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용기 고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물론 전문 업체를 이용해서 일회용물 다해용기를 바꾸면 단가가 올라간다는 점을 우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으세요. 이걸 또 뭐라 그래? 그렇죠. 예상되는 문제. 예상 문제를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자기의 거리 내용이 예상 문제를 했을 때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논의한 결과 먹을거리 가격 인상화돼 용기 해수시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면 단가 상승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역 상권을 이용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예상 문제를 언급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까지 될 수 있다라고 잘 보셔야 돼요.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흐름이 같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해요. 비문학이랑 달라요. 비문학은 세부적인 내용도 기억하면 좋다는 식으로 읽는 게 맞거든요. 얘는 그게 아니야.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지금 3문단 읽었죠. 3개의 문단 읽었잖아요. 자 앞에 보세요. 3개 문단 읽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머릿속에 지금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돼? 무슨 내용이 흘러갔는지가 한 번에 보여야 돼. 안 보고 연습하는 거야. 세 문단이 어려우면 한 문단 읽기라도 해야 돼. 1문단에서 무슨 내용이 있다고요? 해결? 배경 그렇죠. 무슨 배경?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렇죠. 무슨 문제? 맞아요. 그 정도까지만 하셔도 돼요. 축제에 대한 불만족도예요. 자기들이 조사해봤더니 불만족도가 높더라. 이 문단에서 뭘 얘기했어요? 그래서 불만족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뭐 있었어? 그렇죠. 근거가 되는 것들. 근거 내용인데 그게 뭐뭐 있었어요? 특색 없고 그렇죠. 특색 없고 그렇죠. 차별성 없고 그렇죠? 특색 없다는 사실상 사실 묶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언급을 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3문단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 얘기했죠. 자신들이 얘기하는 구체적인 걸 얘기했어. 뭐 했어? 주장이 뭐 했어? 용기. 그래서 용기 바꾸는 거. 그쵸? 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다. 이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무슨 근거를 했어? 예시 사례. 그래서 예시 사례 들고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기대 효과 대기하고 예상되는 얘기도 하고 그에 대한 그 예상에 대한 문제상에 대한 해결책도 넣었다까지.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야 머릿속에. 그러면 이거 하잖아요.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되게 잘 풀릴 거예요. 실제로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되게 잘 풀릴 거예요. 마지막 문제 볼까요? 다음으로 축제장 방문을 위한 교통표를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방문객들은 교통체증 뽑았고 불법 주차 문제 뽑았습니다. 신문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자 밑줄 쳐야죠. 신문보도의 내용 이것도 뭐가 돼요? 근거예요. 객관적 근거잖아요. 이거들. 이번 축제 기간 우리 지역 방문한 2만 대가 증가한 데 비해서 주차 공간은 부족했다고 아예 얘기를 해주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축제 기간에 기차역에서 축제장 오가는 셔틀버스 운영해주고 방문객들의 교통을 축제장을 방문할 수 있어서 교통체증도 줄고 주차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기대효과 얘기하거든요. 같은 형태야. 그래서 보통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의 형식이 되면 보통 여러 개의 형식으로 나누시잖아요.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가 되면. 만약에 잘못해요. 여러분 장문이 있는데 하나의 형식 말고 또 다른 형식으로 글을 전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게 어려운 지문이라고 우리가 익히는 거예요. 장문에서는 그나마. 그렇죠? 셔틀버스 운영하면 그리고 축제는 방학 기간 중 이루어지므로 인근 학교에 통학버스를 빌려 사용한다면 셔틀버스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얘기하는 거예요? 마련 방안까지 얘기해줘요.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빈칸 돼 있죠. 이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채워놓을 거 만드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지문은 이렇게 읽는 거라고 대충 했어. 문제 걸어볼게요. 자, 1번. 이거 왜? 다음은 학생이 밑글을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이다. 자, 떠올린 생각은 1, 2, 3, 4, 5번 중에서 아까 몇 번째겠어? 까먹었어요 혹시? 1번이 뭐였어? 계획하기. 그 다음 두 번째 뭐였어요? 생성하기. 세 번째가 조직하기. 네 번째가 표현하기. 다섯 번째가 고쳐쓰기예요. 이건 몇 번에 들어가겠어? 1번.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여기 보자마자 계획하기야 실제로 지문에서 여기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적용되는지 안 되지만 파악하기 하고 올게. 1번 예상 독자에게 인사말을 건네고 예상 독자 누구에서 시장이었죠? 인사말 건넸어 안 건넸어? 건넸죠? 넘어갈게요. 소개까지 나왔다는 거 당연하죠. 이거 소개가 빠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 두 번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지역축제에 만족도하려는 구체적 수치 종료 바로 나왔잖아. 종료 바로 나왔죠? 3번 가정의 방식으로 끊어볼게요. 가정의 방식이 뭐예요? 만약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뒤에 나오죠 바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됐죠? 뭐야 그때 나왔네. 4번 볼까요? 지역축제에서 쓰레기 배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끊고 시간적 흐름에 따라 설명해야겠어. 바로 보이죠? 아니면 보이잖아. 거봐. 내가 말했잖아요. 있는 방법만 바뀌면 머릿속에 남는 게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렇게 스무스하게 푼 적 있어요? 실제로 아닌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진짜로 이게 어려워서 아니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은 적이 없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장담합니다. 이거 연습만 하면 내가 이렇게 했죠. 내가 이거 풀 때 막 빨리 풀는데 11분 만에 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가능해요. 연습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풀고 있어요? 혼자서? 모의고사 풀고 있어요? 연습하고 있어요? 모의고사 풀는 연습?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돼? 한 달에 몇 번 해? 혼자서 연습하는 거 80분 재고 실전처럼 이제 6월이죠?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은 푸세요. 예. 그쵸? 진짜예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실전과 혼자 풀 때 점수 차이가 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실전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네, 저번에 딴 사람들한테 얘기해줬는데 어떻게 풀면 된다? 어떻게 풀면 된다고 그랬어? 아니야.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요, 요새야? 내가 실전과 실제 점수가 혼자서 풀 때 점수가 차이가 나면 부사어를 굉장히 잘 사용하시는 분이죠. 어떻게 푸느냐?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몇 번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6, 7, 8, 9밖에 10점 5번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은 약간 시끄러운 카페에서 푸세요. 약간 시끄러워. 사람들 아까 맞다. 너무 막 북적북적한데 말고 약간 사람들 약간 북적북적하게 말고 오가고 약간 신경 쓰게 하는 거 있죠. 거기서 한번 푸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러면 그걸 무시하고 여기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실전에서도 그 집중하는 연습이 약간 발휘가 돼요. 그러니까 왜 실전에서 내 점수가 떨어지느냐? 기본적으로 긴장감 그리고 외부 상황에 대한 어색함이에요.
그럼 그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평소에 내 집중력을 끌어들일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게 약간 시끄러운 카페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한 달에 왜 한 번 하라고 하는지 알아요? 원래 일주일에 모의고사 계속 풀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풀어도 돼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냐? 내가 이거를 학생한테 예전에 시켜본 적이 있어. 그렇게 풀어라. 나도 선호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그렇게 해봤더니 나중에는 조용하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시끄러운 데서만 풀었더니. 진짜로. 나는 그냥 선생님은 학생 때 어떨 때는 시끄러운 데서 보고 어떨 때는 조용해서 보고 그랬으니까 상관이 없었거든. 근데 제자한테 한번 시켜봤더니 얘는 매번 카페에 자기 집중을 넣으면 시끄러운 데서만 문제를 푼 거야. 근데 나중에는 조용하니까 약간 소란스러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 시험장. 그래서 6월 봤더니 점수가 더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선생님 계속 시끄러운 데서 불었더니 조용한 데서 안 풀려요. 그래서 내가 그러거든. 다른 애들한테 여러 번 시켜봤더니 2번도 안 돼. 한 달에 한 번만 해야 돼. 평균적으로. 그러면 연습에 한 도움이 돼.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지 않아요? 그 문제 풀 때 이어폰 꽂고 푸는 애들. 그거 되게 안 좋은 버릇입니다. 왜냐면은 그거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소리에 익숙해지면 소리가 나야 집중력이 발휘되는 이상한 메커니즘이 생겨서요. 그거 없어지는데 되게 오래 걸립니다. 문제 풀 때는 웬만하면 이어폰에 꽂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차단하는 건 괜찮아. 그건 괜찮아. 근데 음악을 듣는 애들이 있어. 진짜 있어요. 되게 작게 해가지고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은 인강을 듣는 애들도 있어. 네, 현재 인강이라도 들으면 좋은데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귀에 뭐가 계속 들리는 게 사실은 안 좋다는 거예요. 내가 수업을 들을 때랑 이걸 분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 풀 때는 수업을 듣는 거랑 문제 푸는 건 좀 분리를 하셔야 돼요. 원래. 그쵸? 그 차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자, 2번도 볼게요. 이거 무슨 문제야? 여기 아예 써있어요. 1, 2번이 계획이죠. 근데 수능에서 이렇게 안 나와요. 이건 EBS가 이딴 식으로 문제 내는 거예요. 계획 문제가 2개를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원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경우가 교육청에서는 드물겠지만 평가에서 웬만하면 이렇게 겹쳐서 안 돼요. 옛날에는 겹쳐서 되긴 했지만 자, 그런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의문을 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는 조건을 갖추어라. 기억.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니은.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가치가 있는 방안. 디귿.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이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종 나오거든요. 이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거 어차피 문제가 안 어려워요. 3번 볼게요. 3번은 무슨 문제야? 아니죠. A죠. 비어져 있죠. 고쳐쓰고는 바뀌는 거거든요. 비어져 있는 걸 채우는 거는 뭐예요? 이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표현하기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요? 그때 얘기했죠. 표현 조건과 표현법이랑 표현 조건이라는 것과 내용 조건이라는 게 나눠져요. 표현 조건은 뭔지 알죠? 표현법이에요. 쉽게 얘기해요. 서사. 그러니까 그 수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이렇게 나눠서 내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예요. 내용 조건은 뭔지 알죠? 어떤 내용을 써요? 제가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둘 중에 뭘부터 대입하는 게 편해요?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둘 중에 뭘 대입하는 게 편해요? 당연히 표현 조건을 먼저 대입하는 게 편해요. 예를 들면 비유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비유법 먼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 표현법 찾는 거는 눈으로 훑어볼 수 있는 수준만 주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문단에는 언급한 제안을 모두 언급하고 지역 축제에 대한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제시. 근데 수영아 그다음 문제는 뭐예요? 여기 문제는 내용 조건만 있어요. 됐죠? 자, 볼게요. 앞에서 언급한 제안을 모두 언급한 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제안이 모두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제안이 크게 두 가지였죠. 뭐였어요? 안 보고 얘기해봐. 다해용기 하나 더. 그러니까 교통. 그렇죠. 서틀버스. 그게 기억나야지. 내가 지금 딴 얘기하고 하고 돌아왔을 때도 그게 기억이 나야 되는 거야. 이거 연습해야 돼요. 그걸 연습해요. 국어 지문은 실제로 몇 가지 스킬을 제외하고는 내가 실제로 하지 않으면 안 늘어요.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수법, 아무리 좋은 효율적인 틀을 제공하더라도 국어만큼은 자기가 씹어먹지 한 번이라도 씹어먹지 않으면 안 늘더라고요. 자, 1번부터 볼까? 지역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특색을 담은 먹을거리와 교통 접근성 두 개 다 언급했죠? 됐죠? 그 다음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지역처리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뭐가 빠졌어? 그렇죠. 날릴게요. 2번 볼게요. 지역축제에 서킷버스가 운영되고 먹을거리가 또 나왔죠? 주민들의 애정도 깊어질 것입니다. 뭐가 나왔어 지금? 나왔네요. 저희의 제안을 검토해서 맞네요. 취준 살릴 수 있다? 답 2번이네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이게 막 안 익숙할 것 같은데 막상 풀어보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어색해서 그렇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까지만 하고 잠깐 빠르게 좀 풀어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것도 잘 보세요. 글을 쓰기 전 학생이 작성한 메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초고래요. 살펴볼게요. 장문 상황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멀티탭의 올바른 사용. 그쵸? 독자 분석. 일상생활의 여러 종류의 전기용품을 자주 사용하고 멀티탭을 사용할 때 유효점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라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라 되어 있잖아요. 친구들이야 쉽게 얘기하면. 나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런 거 뭐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학생의 메모에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글들 있잖아요. 쓰기 전 뭐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잘 읽어야 돼요. 메모죠. 그럼 이거 뭐 구성한 건지 알죠? 학생의 메모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학생의 메모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주제가 뭐야? 멀티탭에 그렇죠. 그 다음 뭐가 나왔어? 독자 분석.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렀어? 예상 독자 분석이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냥 장문 개정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장문 개정을 해줬어도 그죠? 아니 근데 예상 독자란 말을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요. 익숙하지 않을 뿐이죠. 자 그럼 볼게요. 초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여기서 우리가 누구겠어? 그렇죠. 나를 포함한 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노트북, 태블릿, PC, 전화, 이어폰 등 여러 종류의 사용, 여기 가르쳐 볼게요. 여러 종류의 전기용품을 사용해서 그것을 충전하기 위해 멀티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 얘기할게. 아 참, 이것도 했다. 그 학생 메모를 봤을 때 이 글의 종류는 이게 결정됐죠. 뭐였어요? 아? 맞아요. 설명문이에요. 정보 전달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르친 건 뭐예요? 우리는 사용한 경우가 많다. 이거 한 이유가 뭐야? 배경이라고 하면 좀 어색하죠. 그쵸? 경험 환기. 왜 경험을 환기해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서 근거로 논하진 않아요. 근거를 정보 전달,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이 전략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걸 써요? 맞아.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공감을 유도하는 거예요. 공감을 유도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집중과 뭐 할 수 있어요? 플러스 흥미 유도예요. 잘 보세요.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 뭐 있어요? 일상생활의 것들을 얘기한다.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한다. 혹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도 흥미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혹은 우리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런 것들이요. 이게 되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탭은 콘센트에 꺼려진 것에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여러 전기용품을 점검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유용성이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멀티탭을 편리하게 사용하면 하지만 같은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역접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접속 부사는 고쳐쓰기 문제에서 자주 나와요. 그렇죠? 멀티탭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 전 무슨 시에 교통주택에서 화재가 나서 연기를 마셔가지고 병원에 이송되는 사고가 있었다. 끊었죠? 이런 거 뭐예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 그렇죠? 구체적 사례죠. 예시라고 하죠. 이거 무슨 예시예요? 구체적 사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이 글의 주제가 뭐였다고요? 멀티탭의 안전한 사용법이죠? 근데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을 때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죠. 됐죠? 화재의 원인은 오래된 멀티탭이었는데 멀티탭에 손센된 전선에서 합선이 일어나서 불이 붙었대요. 하필 멀티탭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많았대.
그래서 멀티탭을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를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이제 한 번 더 해볼게요. 따라서 멀티탭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멀티탭의 올바른 사용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잘 보세요. 그럼 1문단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뭘 한 거예요? 1문단은 뭐라고? 배경이라고 하긴 하는데 배경 이런 설명을 해서 배경 말고 다른 말을 써. 뭘 쓰게? 배경이라고 해도 되긴 해. 근데 배경이라는 말을 똑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동기라고 씁니다. 글을 쓴 동기예요. 1문단에서는 내가 이 설명문을 쓴 이유가 뭐게? 야, 불났어. 위험하잖아. 너네 잘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먼저 멀티탭에는 전격 용량이 있다 되어 있죠. 어디 밑줄 쳐야 돼요? 전격 용량에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왜 밑줄을 쳤어요? 전격 용량에 밑줄 친 이유가 뭐야? 이 글의 종류가 뭐라고요? 어? 설명문은 뭘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제와 관련된 멀티탭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니까 밑줄 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글을 쭉 보면서 주제와 관련된 어떤 얼만큼 중요한 내용인지를 판단하면서 쳐내셔야 돼요. 종류를 해야 됩니다. 멀티탭은 전기용품을 사용한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정압과 전류를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격 전압과 전류를 곱한 수치를 전격 용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여기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전개 방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설명문이기 때문에 거의 뭐예요? 이런 것들을 정의라고 하잖아요. 뒤에 나오죠? 전격 용량이라 나오잖아요. 바로 저기가. 그렇죠? 제조자가 보증하는 전기의 한도 용량을 표시한 것으로 전기의 총량을 얘기하는데요. 허용할 수 있는 전기용품이니까 이게 있어야 돼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위험하다.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멀티탭에 표현된 거를 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이문단은 뭐예요? 전격 용량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격 용량이 뭔지 설명하고 그걸 지켜라 이 얘기죠. 넘어갈게요. 3분단 멀티탭에도 사용 기한이 있다. 흔히 사람들은 멀티탭이 망가지지만 않으면 계속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기 관련 공공기관과 전기 분야 여기 밑줄게요. 전기 관련 공공기관과 전기 분야 전문가 나왔죠? 이거 뭐예요? 이걸 쓰면 뭐가 올라간다고요? 신뢰성이 상승하는 거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집 옆집 아저씨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거 보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기 분야 전문가들이 시한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신뢰성이 높잖아요. 신뢰성은 논술문만 쓰는 게 아니라 화법 작문에서 거의 대부분의 관통하는 게 합리성, 공정성, 신뢰성 같은 것들이에요. 타당성 이런 것들이에요. 멀티탭의 건전 사용은 2년 정도예요. 그래서 잘 관리하고 전기가 통하지 않고 마름처럼 닦아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넘길게요. 뒤로 볼게요. 마지막 문단으로 쭉 보세요. 다음 폭염간파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고 전기용이 다양해서 위험은 커지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둬라. 위험은 언제든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잘 보셔야 돼. 이제 내용 연계가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무슨 나오겠다고요? 글을 쓴 뭐가 나왔다고? 동기가 나왔죠. 그 다음 뭐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나왔어. 뭐랑 뭐? 용량이랑 하나 더 수명. 됐죠? 그리고 전문가의 얘기 나오고 마지막에 당부. 끝! 이 정도만 기억해도 들어보세요. 이제 풀어볼게요. 4번 무슨 문제예요? 계획이죠. 또 계획이야. 됐죠? 기억은 뭐였어? 예상 독자 거기 있는 독자 분석이 있는 거가 있죠. 그렇죠? 기억을 고려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기용의 종류를 나열한다. 이거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을 고려해서 2번 여러 전기용품의 전기를 공급하는 원리를 설명한다. 원리 설명했어요? 잘 보세요.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이 글의 주제가 뭐였다고요? 올바른 사용. 그거랑 이거랑 통해요 안 통해요? 그래서 주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5번은 뭐예요? 나왔죠? 고쳐 쓰기네. 그렇죠? 이거는 고쳐 썼는데 내용 조건, 표현 조건이 아니라 자 A를 가장 적절한 거네요.
폭염과 차양이 많아지고 면서 그러니까 이걸 고쳐 쓴 거래요. 아까 A를 갖고 와서 뭐가 달라졌어? 앞부분은 똑같아. 그쵸? 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쪽 화재는부터 뭐가 달랐어요? 이게 추가된 거 달라진 거야. 그쵸? 고려한 내용이래요. 왜 이렇게 고쳤었냐고요? 왜 이렇게 고쳤었냐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비교대전은. 근데 내가 얘기했죠. 요즘에는 표현 조건의 이런 형식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해요. 그렇죠? 자, 1번 볼게요. 문제 상황과 독자와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제가 마지막 밑에 줄 네 줄 있죠. 그거만 보셔야 돼요. 관련성을 강조했어요? 문제 상황과 독자와의 관련성을 강조했어요? 그 부분이 어디예요? 강조한 부분이 어디야? 어? 그렇죠.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 이게 관련성 강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를 풀고 내가 복기를 할 때는 이렇게 연결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앞문단에서 제시하는 행동을 권유하는 내용을 수정. 앞문단에서 제시한 행동. 앞문단이 뭐였어요? 두 가지잖아요. 점검해라고. 그쵸? 교체하고 점검해라 이거잖아요. 뭐야? 저 1번이네 나오니. 그랬네요. 정말 알줄 알았는데.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번이 좀 중요해요. 6번은 무슨 문제? 이런 거 무슨 문제야? 통계자료 연구북에서 3개 나왔죠? 이게 1, 2, 3, 4, 5번 중에 어디예요?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독으로 나오기보다는 이걸 베이스로 다른 거랑 섞이는 거예요. 보통. 자료가 잘 보셔야 돼요. 통계자료 나오죠? 통계자료는 뭐만 보면 돼? 통계자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3가지예요. 최대, 최소, 그리고 추이. 3가지예요. 어떤 흐름이에요? 추이는 흐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3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화재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잖아요. 2번은 뭐예요? 재산 피해액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차피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나 연구 보고서 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 봤죠? 가만 가려는 거 먼저 볼게요. 가-1 볼게요. 가-1을 활용해서 멀티탭으로 인한 화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타당하죠? 2번 나를 활용한대요. 나는 뭐 이때 보는 거예요. 나를 활용. 근데 잘 보세요. 가-2가 어디에 있어요? 4번에 있죠. 그러면 4번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를 봤으니까. 가-2와 나를 활용하여 가-2부터 볼게요. 멀티탭이 원인이 되는 화재의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현황을 1분단 추가. 가-2는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그렇죠? 나를 활용해서 나를 볼게요. 멀티탭에서 전기용품을 연결하는 화재의 새로운 결과 고용량의 전기용품을 연결하는 경우 85분 경과되었을 때 불이 붙었고 접촉 부위에 먼지와 이물질이 침투해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경우도 2분 30초 안에 붙었다. 관리를 안 하면 그러니까 불이 더 잘 붙는다. 이 내용이에요. 2번 볼게요. 나를 활용해서 멀티탭 전기용량 이상의 전기용품을 연결하면 위험한 예를 이문단 추가도 돼요? 여기까지도 가능하죠. 그다음 나랑 관련된 게 몇 번이에요? 4번과 5번이잖아요. 그럼 4번에 먼저 나를 마저 보시면 돼요. 나를 활용하면 뭐 한다고요? 화재 규모가 증가하는 현황. 나를 여기다 활용할 수 있어요? 나가 화재가 일어나는 것이 늘어난다는 것에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나의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불이 더 잘 붙는다가 되는 거지.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늘어난다는 정량과 아예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가-2와 나를 활용해서 규모가 증가하는 현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인된 재생 피해액이 늘어나는 것까지 할 수 있는데 나를 같이 활용하면은 정합성이 떨어져요. 이런 것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볼 때. 됐죠? 오케이. 잘 쉬었다가 빠르게 뒷부분 후 지나가게 하고 풀게요. 이제 우리 했으니까 원래 좀 빨리 풀려고 했는데
이러면 안 갈 거야. 아니야, 하우스에 꼭 갈게. 뭐라고 얘기야? 당황스럽다. 나 벤지. 아, 저 이름 뭐지? 이한시로 맞나? 네? 이름이 그거 아니야? 아니, 좀 나빠. 기원이가 영상으로 잘생기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때마다 여자들은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보십시오. 타고난 잘생김이 셀프입니다. 조회수가 너무 공격적이야. 미친놈이야. 암사자가 뭐라고? 아니야, 너 이거 와이파이 되더라. 어? 진짜? 응, 개소리. 정말 잘 되는데? 진짜? 응, 너 내 침대에서 잤어? 내 침대에서 와이파이 돼? 아니, 니 남는 연지 침대에서 내기. 연지가 존나 식품이야. 그래서 블락블락 나중 하나가 참. 야, 이번 주에 좋아. 나 근데 조심히 지나자. 아, 걔 뭐지? 내 그때 살아온다니까 걔가 그냥 한달 갔다 하더니 걔도 주식하게 안 쳐가잖아. 뭐라고? 주식? 아니요. 주식이라고요? 그래, 자, 다음 상고 비문학 할 거예요. 비문학 다른 반은 혹시 오늘 반은 비문학 나갔어? 네. 뭐 나갔어? 과학 하나요. 뭐? 원하트? 네. 그거 나갔어? 그 선생님 그때 주셨던 거 있잖아요. 어? 그 저번 주에 저희 3개 주셨잖아요. 아 맞아. 그중에 과학하나 있었잖아요. 아, 그거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 그 혹시 시험 범위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 전혀 없어요. 그대로 나간대. 이제 이 정도 줄이게 끝이야? 네. 어차피 하나밖에 안 될 거잖아. 두 개로 될 거예요. 두 개. 그치? 3개? 부지문을 위해서. 그러니까 비효율적이긴 한데 다음 주도 나머지 비문학 정리해서 다 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저렇게 오늘 준 거 보시면 문단 요약을 다 써서 줬어요. 쓰는 시간 아끼기 위해서. 네. 지금 그 문단 요약은 제가 다 하나하나 타이핑을 치는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 안 믿어요. 내가 정리하는 게 짱이야. 부지문 나왔는데 시험 범위가 20개.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돼. 저기야. 자, 그러니까 자, 그다음 58페이지로 되어 있는 부분 지문 적용함수 6입니다. 자, 발문부터 확인할게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직부원이 학과 소개를 요청하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가를 바탕으로 선배가 쓴 글 두 가지예요. 요청이라 그랬죠. 그럼 요청은 무슨 문에 들어가는 거야? 사실은 거의 건의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메시지는 어차피 짧게 들어가요. 가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선배가 뭘 요청한 거예요? 뭘 요청했다고 돼 있어? 발문에 나오잖아요. 주제가 나와. 학과 소개죠. 그럼 정보 전달 글이에요. 그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은근히 잘 안 본다니까? 이 발문을 실제로. 무슨 전략으로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여기서 나오는데. 됐죠? 지문 먼저 안 보고 문제부터 볼게요. 자, 1번 뭐예요? 1번은 뭐예요?
무슨 문제야? 무슨 문제 유형이야? 예? 1번 무슨 문제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습하게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1번 보자마자 무슨 유형인 것 같아? 그래서 1번 무슨 문제인 것 같아? 5개 중에서. 그렇죠, 계획하기예요. 왜냐? 잘 보셔야 돼요. 쓰기 전에 가이드를 줬잖아. 이렇게 쓰라고. 그럼 계획 내용인 거예요. 문제 유형은 마치 요청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계획하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억은 경영하기의 경영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영하기 정의를 제공해서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요청 사항이 계획하기예요. 2번은요? 표현 전략이잖아요. 이것도 뭐야? 이건 표현하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표현 전략은 계획하기랑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표현하기지만 표현하기랑 계획하기가 섞여 있는 거야. 뒤에 3번은 무슨 문제? 그것도 똑같아요. 이거는 얘가 교육별 메시지에서 추가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보초쓰기예요. 내용 안 어렵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볼게요. 자, 첫 번째 얘가 얘기한 건 세 가지입니다. 교육별의 메시지는 기업, 경영하기 뭔지, 분위기는 어떠한지, 어떤 수업을 듣는지, 컬이 세 가지죠? 뭔지, 무엇인지, 어떠한지, 무엇을 듣는지까지. 됐죠? 첫 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건 뭐일 것 같아요? 쫙 훑어보세요. 뭐가 중요해요? 얘가 실제로 쓴 거죠? 졸업생이 인사부터 합니다. 그럼 잘 보셔야 돼요. 교지 편집부원이 학과 소개를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교내에 있는 사람들이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진로 선택에 도움되기를 바란대요. 경영학과 선배니까 얘는 대학생일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뭐가 됐어요? 경영학은 하면서 뭐가 됐어요?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 뭐가 관련되어 있어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돼 지금?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떠올라야 돼? 기업이잖아. 까먹었어요. 아직 세 가지 요청사항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앞에 세 가지가 뭐였고 뒤에 이 내용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까먹는 이유가 실제로 여러분들 시중에서 그렇게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요? 세 번째 문줄 경영학은 하나의 학문으로서 성립되기 시작했다. 이거 뭐가 있어요? 경영학이 언제 시작됐고 왜 어떻게 학문으로 만들어졌고 저는 경영학이 마지막 네 번째 줄 볼게요. 저는 경영학이 자원과 사람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방식 학문으로서 현시가 막다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미치세요. 매력을 느꼈습니다. 왜 미치셨게요 이 지금? 왜 미치셨어요? 왜 미치셨어요?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요청한 건 뭐예요? 경영학이 뭔지 설명해달라는 거였죠. 근데 여기다 덧붙인 말이에요. 뭐가 덧붙여졌어요? 주관적 의견이 나옵니다. 그 부분 주관적 의견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구분하라고 했잖아요. 구분. 왜? 뭐 때문에? 이제 경영학은 조화롭게 운영하면서 이거를 현시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매력을 느꼈다라는 건 주관적인 의견이야. 얘네가 요청한 게 아니야.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 A 부분. 국내에도 많은 폐를 보여는 뭐 H축구단은 2000년 초반에는 2천억이 넘는 빚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경영을 잘해가지고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구단 수익은 10개 들었습니다. A구단의 성공 전략은 전략적 자원 배분의 결과라고 돼 있죠. 밑줄 치는 게 좋아요. 여기 전략적 자원 배분의 결과. 앞에서 했던 것들이 뭐였다? 전략적 배분의 결과래요. 그러니까 이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3문단도 역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기억의 연장성인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 뭐야? 구체적 사례잖아요. 됐죠? 그 다음 4문단도 보세요. 경영학에서는 시장이라는 견제학을 분석하고 내부자를 단계적인 방향 설정하는 것보다 중요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일은 흔한 혼자가 아니라 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기업에서는
뭐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과정에서는 과정 미주시대 이런 거. 과정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과정이 뭐야? 과정은 순서로 바꾸셔야 돼요. 레시피야, 일종의. 과정은 순서예요.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외부 조직과 함께한다. 그래서 경영학과는 다른 학과에 비해서 조별 과제가 많고 학교 간의 교류도 활발한 편입니다. 미주셔야죠. 뭐가 나왔어? 그렇죠. 학교 분위기잖아요. 저는 말씀과 정확히 했지만 조별 과제를 하면서 타인을 선택하는 것 희열을 느끼는 종류가 있어서 성격이 점점 바뀌고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개인적 경험이잖아요. 네. 학과의 분위기가 어떤지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별 과제가 많다는 것도 어떤 수업을 듣는지도 이렇게 뒤에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 그 보시면 알겠죠. 여러분들 조별 과제 좋아해요? 해보긴 했어? 조별 과제? 많이 해요? 많이 하죠. 근데 외고는 많이 하잖아. 특단위 수업. 송도고도 많이 해요? 특단위 수업? 수학평가할 때 많이 하죠? 여기 어때요? 그 무임승차 여전히 있어요? 제가 했어요. 진짜? 너가 무임승차 너가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 나도 선생님도 그냥 예전에 대학교 때 그 하면 제가 다 했어요. 제가 조사 다 하고 왜냐면 조원들이 한 조사가 항상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다 다시 했어. 다 꺼져. 내가 다시 하고. 선생님의 학점은 되게 극과 극입니다. 선생님은 A+ 아니면 C예요. A나 A+ 아니면 C예요. B는 몇 개 없어. A나 A+ 아니면 C 아니면 F. F는 하나밖에 없고 D 있어요. D. 이거 왠지 알아요? 교수님이랑 싸워가지고 교수님 엿 먹어보라고 나한테 D 준 거야. D 주면 재수강이 안 되거든. D는 엿 먹으라고 준 거야. 재수강 하려면 1년 지나서 뭐 재수 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필수였어요. 교수님 그 영어 수업이었는데 선생님이 그 교수님이랑 싸워가지고 나 왜냐면 시험 때 내가 백지 적어놨거든. 그래서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 교수님이랑 싸워가지고 이름만 쓰고 바로 나왔어. 시험 시작 이름 쓰고 던지고 나왔어요. 그 교수님이 엿먹어보라고. 원래 F줄 나 당연히 사실 그렇게 한 게 F줄하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F를 안 줬어. 재수강을 못하게 D를 줬어. D 제로를 줬나? 그랬던 거 같아. D 제로는 재수강이 안 돼. D 뿌렸나 D 제로였나? D 제로가 재수강이 됐었나? D 제로. 아무튼 그래서 뭐 재수강을 못하게 D를 줬어.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그래? 그럼 나 졸업 안 해. 나안 들었어. 괜히 기싸움해가지고. 그리고 2년 지나서 그 교수님 퇴직하고 다른 선생님이 수업할 때 들어가서 통과했어요. 그래서 졸업했어요. 그 교수님이 이제 논문도 지도 교수였거든. 선생님 학기가 2개야. 국어국문학과랑 저기 신문분석도 있어가지고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학기가 2개여가지고 국문학과는 통과했어. 국문학과도 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것도 통과했는데 신문방송학과에서는 그 교수님이랑 싸워가지고 그 교수님이 너 내가 졸업 안 시켜 막 이러고 진짜. 네, 복수전공이었어요. 학기 2개예요. 그래서 그래 마음대로 하자고 다 나왔어. 원래 국문과로 들어갔던 원래 국문과였어요. 애초에. 선생님은 국어국문학과를 초등학교 4학년부터 들어가겠다 생각했어요. 진짜. 선생님은 애초에 진로가 정해져 있었어. 선생님은 원래 꿈은 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중학교 때까지 시를 썼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선생님의 가장 큰 상은 국무총리상 까지는 받았어. 국무총리상까지 받았어요. 전국 대회에서 2등까지 했었어. 100회장에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재능의 한계를 느끼고. 진짜 객관적으로 선생님 재능이 별로 없어요. 그 남들보다 조금 나은 재능은 있겠지. 근데 막 엄청 뛰어난 재능은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쳤던 박덕규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 시인이자 소설가이신 분이야. 검색하면 나와요. 박덕규 선생님. 그분이 딱 그랬어. 너는 노력으로 재능을 할 수 있죠. 뛰어난 성취는 이루기 어렵다라고 했어. 근데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되게 진짜 전국 대회에서 100일장 나간 적이 있거든요. 나는 시를 쓰면 막 쓰고 나서 일단 고쳐. 짧게 고치고 다시 쓰고 막 그거 1시간 동안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냈어. 근데 내 옆에 앉았던 애가 있어. 항상 마주치는 애였어. 전국대 나가면. 얘는 안 써. 그냥 놀아. 잠깐 졸기도 하고 엎드려서 자다가 한 5분 남겨 써서 돼. 얘가 1등이. 항상 얘가 1등인 건 아니었는데 대부분 얘가 1등이었어. 내가 느꼈어. 저게 재능이. 약간 이제 중2병이 들었죠. 중2병 시기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짱인데. 그런 약간 이상한 그런 게 있었어. 중2병 들었을 때 뭘 했느냐? 시를 놔버렸지. 그리고 뭐 했어? 힙합을 했어. 힙합을 했어. 진짜요? 98년에 힙합을 했어요. 96년, 98년에 힙합을 했습니다. 진짜 거짓말 같죠? 그리고 막 전국에서 막 전국까지 아니라 수도권에서 막 대회 열리면 나가고 프리스타일하고 막 그랬어요. 진짜요? 거짓말 같죠? 지금 이미지 안 맞잖아. 맞잖아요. 흑역사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가장 지우고 싶은 흑역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진짜로. 다행이지. 내가 말했잖아. 내 시대에 SNS가 있었다. 나는 강사 안 할 거야. 저는 그냥 혼자서 그냥 번역인이나 하면서 살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네, 진짜 다행이지. SNS는 인터넷은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게임하고 맨날 친구들이랑 힙합 대회 나가면서 게임하고 막 이러면서 했었죠. 말도 안 되는 그 말이 힙합이지. 그때 당시에 전국 대회 전국에서 이제 그 당시에 PC 통신이라는 걸 하잖아. PC 통신이라는 거 알아요? 모뎀으로 뚜루루 띠띠 하면서 이제 전화선으로 인터넷 하는 시절이 있어요. 전국에서 거기에 이제 힙합 하는 사람들 모여라 해가지고 모임을 주최하거든요. 100명이 안 돼. 많이 모이면 한 70명이고 적게 모이면 한 20-30명밖에 안 모여요. 이제 그런 대회에서 이제 2등 한 거지만 그래서 했었죠 힙합. 선생님 지금도 힙합을 되게 잘해요. 살바해요. 비트 주면 박자 맞추는 거 아주 그냥 기깔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너무 오래됐지. 몇 년 전이야. 30년 전이지 거의. 힙합 했을 때가. 쇼미더머니 나가셨어요? 야, 요즘은 옛날 힙합, 여러분 90년대 힙합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세요. 90년대에 센세이션 했던 힙합이 뭐였어? 서태지의 난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했던 거 조피디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봤어요? 너가 잘 모르잖아. 가리온 이런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나찰 이런 사람들. 나찰은 소설 어렸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더라. 그 있잖아. 그 나찰이랑 같이 다니는 애. 그 누구냐? MC 메탄가? 모르죠? 잘 모르잖아. URD 이런 사람들 잘 모르잖아. 다 1세대 그 래퍼들이었는데 잘 모르잖아. 그때 그 형들이랑 같이 밥 먹고 막 그랬었는데 그 형들 몇 명은 유명해지고 몇 명은 안 유명해지고 그냥 노가다 뛰고 있고. 예술가들의 삶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술가는 대박하려면 쪽박밖에 없어요. 그런 마이너한 예술 쪽은 진짜예요. 선생님이 대학교 가서 글을 좀 더 이제 고등학교 때 소설로 전향했어. 소설도 재능이 없었던 거야 내가. 그래서 대학교 가서 뭘 전공했는 줄 알아요? 그 선생님이 전공한 평론이에요. 왠지 알아? 악기가 든 거야. 다 까버려야지. 그래서 진짜로 그랬어요. 선생님 막 학회지를 열었거든요. 학술회를 열었거든요. 소설 학술회 열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어. 밑에 후배들이 소설 쓰잖아. 걔 똑같이 쓰면 그 자리에 찢어버렸어요. 얼굴 치고 던졌어. 맛있어. 아 그런 이미지가 아니죠. 그런 이미지가 진짜 그랬어요. 나도 똑같이 당했거든. 내가 당한 걸 똑같이 내일이 가니까 어렸을 때니까 그때는 어렸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그리고 그때는 아직 그런 낭만이 있었어. 20대 2000년 초반에 그런 낭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1990년대 2000년 초반 막 그런 낭만이 있어서 아직 그럴 때는 있었죠. 그래서 막 집어던지고 다시 써. 힘드는 내 마음 몰라요. 이러면서 뛰쳐나가고 막. 그래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이죠. 너무 옛날. 여러분들도 근데 그 생각을 해. 재능이 떨어지면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내가 중2병이고 미숙하고 막 그래서 그런데 뭐 나를 끌어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으니까 재능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지금 살고 보니까 재능은 중요하지 않아요. 노력으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천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천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근데 반드시 우리 그런 착각에 빠질 거지. 천재, 재능이 있지 않으면
뭐 큰 성취를 아예 못 이룬다라고 그냥 단정지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재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한강 소설 읽어본 적 있어요? 한강 글? 한강의 책들 읽어본 적 있어요? 소년이 온다라든가 옛날부터 제가 한강 책을 쭉 읽으면서 채식주의자 이런 것들 읽으면서 느낀 건데 한강의 글을 읽어보면 한강은 재능이 있어서 그런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통찰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 글에서 좀 느껴져. 뭐 재능이 뭐 낮다가 아니야. 엄청 천재적인 재능이 아니야. 한강의 글을 보면 그 잘 쓴 글이 아니야. 진짜 자기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 기분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성석재가 같은 거가 되게 위트 있게 잘 쓰는 작가들 보면 그런 작가들에 비해서 글 문장력 자체는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통찰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노벨문학상까지 받았잖아. 뭐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재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상관없어요. 재능이 떨어져도 내가 좀 잘할 수 있으면, 내가 그나마 이걸 잘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수만 있다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잘하는 걸로 먹고 사는 게 맞아요. 좋아하는 것보다. 사실 선생님한테 힙합이 더 좋으냐 강의하는 게 더 좋으냐 라고 하면 사실 솔직히 하면 힙합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와서 여러분들 쇼미더 생각해봐. 쇼미더머니 얘기했죠. 내가 지금 쇼미더 나와가지고 와 비트 주세요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 비트 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나 네 맞았습니다 하면서 나가겠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아닐까. 그렇죠? 힙합도 애매해. 재능이 못하진 않아. 입이 좀 되니까 되는데 잘하지도 않아. 모든 게 다 그랬던 것 같아. 내가 그나마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글 같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 내 특이한 성향 중에 하나. 나는 심심하면 국어 문제를 풀어요. 재밌어요. EBS 풀고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사서 풀고 난 그게 재미있어. 싫지가 않아. 그러면 그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국어 푸는 거 싫어하잖아. 그렇죠? 자, 아무튼 더 볼게요. 까지 봤고 그다음 문제 어디까지 풀었냐? 얘기하다가 마지막 그 다음 A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문단. 경영학의 세부 분야는 5가지로 나누는데 끊어보세요. 나누는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나누는 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잘 보셔야 돼요. 장문은 읽을 때 화법과 장문을 읽을 때는 비문학의 요소를 어느 정도 끌어와서 읽어야 되거든요. 이건 우리가 분류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요소를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전개 방식에 대해서는 자주 물어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화법과 장문은 공부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복잡한 개념이 필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글을 읽는 텍스트를 읽는 방식이 있죠. 그걸 좀 총망라해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요. 내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 그 경영학의 연구 대상인 기업에 어떤 부서가 있는지를 떠올려보면 쉽게 연상이 됩니다. 기업은 대개 인력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부서, 인사부겠죠. 생산물, 생산, 자본을 관리하는 부서, 총무겠죠. 금전에 출납하는 자본을 관리하는 게 CEO가. 그래서 금전에 출납은 총무, 생산의 판매를 부서하는 영업팀이겠죠. 경영학과의 세부 과목 인사, 생산, 재무, 회계, 마케팅.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예요? 1학년 때는 경영학 원론, 2학년 때는 5분야 가운데 골라서 고른다. 이거 뭐예요? 이게 디귿. 바로 연결돼야죠. B로 볼게요. 처음에 경영학과는 지식을 적용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담았습니다. 뭐가 나온 거예요 지금? 앞에 했던 얘기 뭐가 나온 거예요? 반복이잖아요. 됐죠? 너는 성격도 바뀌었고 그래서 뭐 계획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됐으면 됐겠다고 끝냅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기억 디귿이 관련된 양상. 기억 뭐라고 그랬어? 어떤 학문이냐? 연구 대상을 제시해서 성립된 배경 설명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이 문단을 가르쳤잖아. 2번 경영학의 정의를 제시하면 여기까지는 안 틀려요. 전공 수업 방식의 특징을 설명한다. 엥? 이게 뭐예요? 연결돼요? 기억 자체가 아까 뭐였어? 경영학의 어떤 학문인지인데 왜 갑자기 수업 방식이 나와? 나올게요. 이거는 니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A는 비슷한 거니까 넘길게요. 3번만. 뭐뭐 해서 학과 소개글로 흡입력 강하게 마지막 문단에 내용 추가해야 될래요. 이거 중요한 건 뭐야? 소개글로스의 흡입력이 강해지도록. 그럼 무슨 뜻이에요? 흡입력이 강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더 추가할 수 있게.
B에다가. 그쵸? 그럼 잘 보셔야 돼요. 1번 본인 학과 선택 기준을 고려해서 앞에 제시된 학과 특성을 강조해서.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뒤에 있는 내용 보죠. B가 추가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뭐 때문에 뭐가 추가됐냐는 거. 뭐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갔냐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학과 선택 기준을 고려해서 학과 특성을 강조했다. B가 그런 내용이에요? B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내가 왜 이걸 선택했고 어떤 분위기이고 어떤 변화를 가져서 어떻게 계획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잖아요. 그럼 1번은 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맞아요. 학과 선택 기준을 고려해서 학과 특성을 강조했다. 학과 특성을 강조한 게 아니죠. 선택 기준을 고려한 게 아니니까. 내가 느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니까. 2번 학과 특성을 집약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1화. 이것도 아니죠. 1화가 아니죠. 날릴게요. 3번 특성과 관련된 앞서 드러낸 몸소 느낀 점들. 3번이 있죠 그러면. 내가 그랬더니 성격이 바뀌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할 수 있었다. 날릴게요. 됐죠? 다음 교지 편집 부원 비평문의 초고. 자 나왔네요. 비평문이 뭐예요? 자 이것도 제가 주의하라고 했어요. 비평문이 뭐예요? 비평문은 아까 그 세 개 중에 뭐에 들어가요? 종류로 따지면 뭐로 들어가요? 비평문은? 네? 비평문은 세 개 중에 뭐가 들어가요? 설명, 설득, 설명, 논설, 칭교, 정서. 그렇죠, 맞아요. 잘 보셔야 돼요. 비평문은 잘 보세요.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얘도 논설문에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얘기했죠. 선생님이 바로 평론의 전공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글을 쓰고 싶다, 소설을 좀 쓰고 싶다, 갖고 오세요. 제가 고쳐드립니다. 그리고 출판사에 진짜 내가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출판사 쪽에 관심이 있다, 얘기하세요. 제가 출판사에 글 쓰게 취업시켜줄게요. 글만 괜찮으면 바로 연결해줄 수 있습니다. 진짜 선생님 후배들 다 출판사에서 그 로맨스 있잖아요. 내 남친은 전국 1장 이런 거 썼으면 갖고 오세요. 그거는 재미만 있으면 제가 바로 연결을 해드릴게요. 진짜 선생님 선배는 카카오 페이지에서 일하고 있고요. 선생님 후배들은 다 소설 쓰고 있거나 아니면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거나 다 연결해줄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든. 선생님 후배 중에서 깜짝 놀랐어. 그 판타지 로맨스를 쓰는 후배가 있거든요. 근데 물어봤어요. 얼마 버냐 했더니 작년 인세가 1억 5천이래요. 작년 인세가 완결까지 지어서 2억 5천을 받았대요. 그 걔도 제가 제 후배를 연결해 준 거거든요. 같은 후배, 같은 학교야. 같은 학교에서 내 후배를 걔는 09학번이야. 09학번. 그리고 출판사에 다니는 얘는 07학번이야. 그래서 얘한테 연락해가지고 얘 소설 쓴대. 가서 해봐. 작업실 있대. 가서 연락해가지고 얘를 해가지고 뭐 얘가 해서 이렇게 했대요. 2억 5천 받았대요. 작년 인세. 재작년에는 얼마 받았고? 재작년에 1,800만 원. 그래서 그 잘된 소설에 있어가지고 2억 5천을 받은 거예요. 올해는 아직까지 새로 쓰고 있거든요. 올해 쓰는 소설은 인세가 아직 뭐 2천만 원? 6월인데 2천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소설가는 잘 뜨면 크게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일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들쑥날쑥해요. 내가 쓴 글의 어떤 완성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죠? 또 마감을 또 어떻게 잘 지키느냐 또 달라요. 내가 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에 또 달라요. 내가 썼었는데 예전에 이만큼 조회수가 나왔잖아. 그럼 나한테 이만큼 요청을 손 먼저 주세요 할 수도 있고 아예 월급제로 받는 사람도 있어. 글 쓰고 싶어요? 생각 있어요? 왜 인천 애고들은 문과야 이과야? 아 체대였나? 네. 예전에서 문과야 이과야? 문과 다 문과잖아요. 글 쪽에 관심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제가 신랄하게 그 소설 쓰는 친구는 가끔 저한테 퇴고를 요청해요. 이야기 전개 방향이나 이런 조언을 해달라고. 제가 해주고 있어요. 왜냐 그 친구가 내가 찢어서 얼굴을 던졌던 친구니까. 그때는 저를 미친 듯이 미워했지만 그게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아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나이 먹고 그때 어렸죠. 선생님도 어렸죠. 저는 20대 그런 적이 있었다. 자 그다음
비평문입니다. 교직 편집부원의 요점 볼게요. 교직 편집부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사현안을 주제로 비평문을 써주시는데, 자, 뭘 주제로? 시사현안이에요. 자, 시사현안이 뭐야? 시사현안이 뭐야? 사회적 사건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회적 사건이에요. 사회적 사건과 현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헌법과 작문을 공부를 하다 보면 평가하고 공부하잖아요. 가끔 기출 보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휘적인 것에서 은근히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헌법과 작문에서 종종 나오는 게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 의성이 적절하냐라는 것에 선택지 나온 적이 있어. 뭔지 알죠? 금시초문인 것처럼 하지 마세요. 시의성이 뭐야? 표서야, 시의성이 뭐예요? 맞아요, 시기 적절한 정도예요. 실제로 선택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어휘 개념 수준보다는 어휘 수준에서 오히려 헷갈려서 문제를 틀리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평가원에서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사현안을 주제로 글자에 실린 비평문을 쓸 건데 다양한 근거 미쳐야 되죠? 비평문인데 다양한 근거. 일관된 관점이라고 돼 있죠? 일관된 관점은 뭐예요? 왜 일관된 관점으로 얘기해야 돼요? 네? 신뢰성 문제죠, 사실은. 내 의견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관점이 있다는 것은 내 주관적인 의견이 있다는 거죠. 됐죠? 초고를 잠깐 볼게요. 빠르게 정리할게요. 첫 번째 문단에서 딱 뭐가 보여요? 2024년 65세이면 20% 초고령 사회 진입, 국가 데이터 자료처에 따르면 바로 보이죠? 뭐예요? 그렇죠. 통계 자료. 통계 자료 하면 뭐가 나온다고? 통계와 플러스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공신력. 공신력의 실이 믿을 수 있다고 알죠? 당연히 신뢰성이 올라가죠. 청년층의 취업난이 화두인 요즘 고령자의 재취업, 노동시장의 잔류가 청년층의 취업난을 심화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짧은 시간의 훈련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단순 근무직에서는 세대 간 일자리가 충돌이 불가피하대요. 그러나 숙련도나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다양한 기술 전문 직종에 오히려 고령 인구 인력이 공백을 메우고 청년층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문단을 읽자마자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고령 취업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를 좋게 보겠어, 안 좋게 보겠어? 안 좋게 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안 좋게 보겠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취업해야 되는데 위에 늙은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들 뭐라? 저 딸피. 왜요? 얘기하잖아요, 딸피라고. 내가 뭐 못 쓸 단어를 쓰는 거야. 샤가 이러면서 막. 아니에요? 아, 이런 말 너무 쓰면, 그러니까 내 나이 때까지 와서 이런 말 쓰면 이제 그 말은 죽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걸 딱 해가지고 안 되면 여러분들 취업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노인들이 나간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막 엄청나게 유의미한 일자리가 더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요즘 추세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좀 가지고 생각하는지를 좀 모르겠지만 직업간에 어느 정도 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 잡았어요? 어느 정도 잡았어? 효소도 잡았어요? 직업도? 잡았어요? 지우도? 아직? 체육 쪽으로 갈 거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 제자들 중에 생활체육 쪽으로 간 애들이 진짜 많아요. 생활체육 지도사 이런 거. 근데 생각보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혹시 스포츠를 특별히 종목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없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생활체육 쪽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활동이 돈은 뭐 엄청 많이 벌 수 있다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프리랜서를 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생각보다 뭐 좀 많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 물어봤더니 취업이 생각보다 잘 된대. 생활체육 쪽으로. 물론 자격증을 따면 딸수록 좀 더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서 어떤 학교나 기관이나 요즘에는 제자 중에 한 명은 선생님 제자들 다 30대예요. 참고로. 선생님 제자들 다 어차피 나이 많은 애들 다 30대야. 근데 그 걔네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돈을 대는 곳이 어디냐면 노인체육. 그 노인 재활체육?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노인정 같은 데 가서 막 와, 할아버지 공을 올려보세요. 할머니 공을 던져서 잡아볼게요. 이런 거 하면 돈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돈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면 이제 할아버지들 그리고 이제 아동 아동이랑 그거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0.9 거의 1 가까이 됐대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코로나 때 시국을 해서 출산율이 떨어졌잖아.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져서 문 닫았어. 근데 갑자기 출산율이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부족해졌어 이제. 어린이집도. 내 아들 이제 어디로 어린이집으로 보내야 되나 고민하고. 자, 그다음 3문단 고령층의 노동시장 샤면은 과거를 위해 쓰는 그 중요한 전략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럼 이 문단 봤을 때 무슨 생각해야 되냐? 얘는 노령 인구에 대한 취업이 노령 인구에 대해서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얘네가 청년들을 보좌할 수 있고 뭐 숙련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애초에 긍정적인 걸 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왜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 왜? 긍정적 시선이거든요. 긍정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왜 판단해야 돼요? 자, 이 글의 종류가 뭐라고? 비평문이기 때문이에요. 시사 현안에 대한 비평, 즉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기 때문에 뭘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요? 주관적 중심. 그러니까 여기서 노령 인구도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주장이죠. 그럼 뭘 찾아야 돼? 당연하죠. 왜 근거라고요? 얘네가 뭐 할 수 있다? 이 노령 인구에 직업하는 애들이 뭘 할 수 있다? 청년 취업을 그 청년을 숙련시킬 수 있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3문단에서 그 얘기를 구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노동시장 참여는 나가올 뭐 구조를 때 중요한 전략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근거를 작동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 감소 폭이 커질 예정인데 이는 성장률 둔화, 복지 부담 증가, 국가 경제는 약화라고 돼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예상과 예측이잖아요. 그래서 예상되는 미래, 예상, 예측, 혹은 이거 뭐라 그래요? 선택지에서 또 가정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는 고령자 취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뭐 하자? 나오죠? 가르치세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고령층이 원만하게 함께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나간다면 취업은 생산 가능이고 어쩌고저쩌고 소비는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다까지 이렇게 바로 나가볼게요.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뭐라고 했나요? 아까 얘기했던 일관된 시선을 갖고 있는 일관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표현이 있어야 돼. 뭐가 있게? 내가 가르치라고 한 부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한 가지가 눈에 띄어야 된다고 하면 뭘 얘기할 거예요? 왜죠? 맞아요. 표현법이잖아요. 수사법은 또 하나 잘 보셔야 돼요. 화법과 작문에서는 문학, 비문학을 굳이 가르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비유적 표현을 쓰긴 하는데 비문학 독서에서는 잘 안 다뤄요. 근데 화법과 작문은 둘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애초에. 그래서 뭐가 되냐면 비유적 표현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전개 방식 이런 잘못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예전에 여러분들 수특에 있었던 개념이었어요. 전개 방식 뭐뭐 있어? 내용 전개 방식 뭐뭐 있어? 좋아. 정의, 예시 이건 뭐야?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유추 이런 것들이요. 논리적인 건 뭐 있어요? 논리적 전개 방식은 귀납, 연역 이런 것들 이제 유추도 사실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아니면 표현법, 비유, 의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한 80%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특이한 표현법들은 실제로 문제에서 다룰 가능성이 한 80%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읽을 때도 어떤 유형에서 어떤 요소를 썼는지를 좀 많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 보시면 무슨 대학교, 대학가의 무슨 교수 또 나왔죠? 전문가 의견을 뭐 하는 거래? 이거 갖고 온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 그쵸? 전문가 의견을 인용한 거잖아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는 건데 얘도 똑같죠? 그 뭐랑 똑같은 거예요? 얘랑 신뢰도랑 똑같은 거예요. 통계 공신력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연구 결과 바탕으로 꾸준히 참고하는 고령자는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 건강하대요. 개인 차원의 효용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실제 여기 개인 차원의 효용 이것도 구분하라고 했어요. 내가 저번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등록했구나. 어차피 되세요. 개인적 차원과 이게 또 기억나요 혹시? 사회적 차원을 구분하라고 했던 거. 합법과 자본에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개인적 차원을 언급했다는 건 이거에 대해서 모두 언급한다는 거야. 사회적 차원도 언급한다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앞에서 사회적 차원을 언급했는데 개인적 차원도 언급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사회에서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의료비 부담을 줄여서 건강보험의 제정에 긍정적인 요인 이게 사회적 차원이잖아요. 마지막 쪽에 나온 게 사회적 차원이잖아요. 앞에 나온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구분하는 거. 근데 잘못해야 돼요. 이건 쉬운 거야. 합법과 자본은 어렵게 되잖아요. 그럼 개인적이란 말이 안 들어가요. 사회적으로 뭐가 있다는 말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읽으면서 개인적인지 사회적인지 구분해야 돼요. 마지막 문단. 고령차업자의 증가 마지막 문단이 아닌가? 고령차업 취업자의 젊은 세대로의 이차를 탈취하는 사회 문제로 인식할 수 있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전개 방식이 보여야 돼. 뭐예요? 아까? 전개 방식. 이런 거 뭐라 그래? 뭐뭐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거 뭐라 그래? 차이점. 그럼 뭐라 그래?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는 거. 아니 대조잖아요. 뭘 멀뚱멀뚱하고 있어. 대조의 방식이죠. 대조의 전개 방식. 의지와 경력을 갖춘 고령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해서 고령 취업자가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이익이 되도록 하자. 이게 얘가 주장. 자,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관적인 관점 유지했어 해서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까요? 만약에 일관적인 시선이 아니고 다른 관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추쓰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문제형만 고정할게요. 4번 뭐라고요? 계획이죠? 넘길게요. 5번은 뭐예요? 제목입니다. 초고의 제목. 됐죠? 이거보다는 6번이 더 중요하겠죠? 6번은 뭐예요? 똑같아요. 아까랑 거의 비슷하죠? 형태도 비슷해 심지어. 그래프 모양까지 똑같습니다. 방금 했던 거랑. 그쵸? 자 그럼 아까 어떻게 풀어갔어요? 하나씩 볼게요. 가다시1과 하나씩 볼게요. 가다시1은 책은 뭐야? 잘못 들어간 거구나. 그래프가 잘못 들어간 거였네. 똑같다고 해봤던 게 아니라 제가 잘못 넣었네요. 그래프를 이거는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생성하는 문제가 있다 정도만 볼게요. 문제 풀지는 않을게요. 그렇게 노력할게요. 7, 8 빨리 끝내고 비문학 마지막 1시간 정도 하면 되겠죠? 자, 잘 보세요. 6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장문의 초고. 그쵸? 그럼 장문 과제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 네? 장문 과제에 뭐라고 써 있어? 됐죠? 그럼 무슨 문? 논설문. 자 어떻게 해더라고요? 주장으로 그렇죠. 주장이나 그거에 대한 근거, 그거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읽으면 된다. 됐죠? 너무 쉽죠? 자, 한번 훑어봐 볼게요. 초고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지역 방언의 소멸 실태와 가치입니다. 지역 방언의 소멸 실태와 가치.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제목, 그러니까 장문가지가 뭐였다고요? 주장하는 글이잖아요. 근데 제목이 이상하죠. 이상한 걸 느낄 수 있어 없어?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1번 보세요. 글쓰기 기획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주제는 지역 방언을 보존해야 된다는데 지역 방언 소멸 실태와 같이 약간 좀 안 맞는 게 있죠. 이런 거 문제가 안 맞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실제로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잘못해요. 합법화 장문은 단순하게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글을 전개하는 방식,
그 문제에서 어떤 요소를 다루는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쌓아나가야 돼요. 그래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쭉 훑어볼까? 첫 번째 문단에서 뭐가 나왔어요? 지방 방언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들을 서로 다른 지역을 사용하면서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뭐부터 나왔어? 정의가 나왔잖아. 바로 보이죠? 그럼 이거는 중요한 내용,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그러니까 표현 방식 정도, 그러니까 전개 방식 정도에서 한 가지만 될 수 있지만 핵심 내용에서는 조금 멀어졌죠. 그러니까 구분해야 되는 거야. 대부분 국가에서 수도의 방언을 표준으로 삼고 있고 서울말을 표준으로 삼고 있지만 서울말의 우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 방언 간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아니면 주관적인 거예요? 이런 내용은? 이건 주관이에요, 사실은. 주관적인 거예요. 이렇듯 표준어는 여러 방언 가운데 하나를 대표적으로 거는 것이므로 표준어의 기반은 지역 방언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방언이 없으면 표준어의 기반이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거야. 자, 너네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우열은 없어. 근데 사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객관과 주관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알아요? 객관과 주관을 구분하는 기준. 다른 사람이 다른 것을 주장해도 합리적이면 주관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표준어가 우월하다. 우리나라의 서울 표준어가 우월하다라고 얘기해볼게요. 우월하다. 왜 우월한지 내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근거가 있겠죠. 그럼 그건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주관적인 내용인 거예요. 객관적인 내용은 뭐냐? 이거는 흰색 분필이다라고 할게요. 이거를 다른 사람이 다른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객관적인 내용인 거예요. 객관적인 순수한 사실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순수한 사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지역 방언이 사라져가고 있다, 뭐하고 있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살아가고 있으며 이거 나도 충분히 하는 게 선생님이 대학교 때 방언 조사를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 이 멍게 같은 거 그런 거 가끔 있어. 지금 다 까먹었는데 막 기억나는 거밖에 없어. 멍게. 멍게는 서울말이 아니었어. 멍게 먹을 수 있어요? 멍게 좋아해? 안 좋아해? 요즘 사람들은 멍게를 잘 안 먹어요. 멍게의 서울말은? 멍게의 서울말 들어본 적 있어요? 멍게가 서울말이 아니야. 이게 원래 방언이에요. 방언인데 표준어로 등록된 거야. 왜? 얘를 더 많이 쓰니까. 멍게 서울말은 우렁생이에요. 본 적 있어요? 이게 서울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서울말이 표준어는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뭐요? 뭐 질문 있어요? 아니 뭐 쉬어 이렇게. 자, 그다음에 유네스코가 분류한 제주 방언을 사라지는 언어 가운데 4단계 아주 심각한 처한 언어로 등록되어 있다. 선생님도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2년 동안. 2년 동안 제주도에 있었어요. 군대. 군 생활을 제주도에 했어요. 거기서 배운 제주어. 이 왁하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군 생활을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지유야? 맞아요, 그 뜻이에요. 눈앞이 캄캄하다는 뜻이에요. 눈앞이 캄캄하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배운 제주어를 했어. 자, 아무튼 취약한 단어 1단계, 2단계, 3단계 순서대로 얘기하죠?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볼게요. 우선 교육의 사라지는 원인은 다양한데 교육의 영향도 있고 표준어가 넓게 쓰이게 된 것도 있고 원인이고 뭐도 있고 원인이고 이거 뭐가 있어요 지금?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를 어떻게 얘기해 놓으세요? 원인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담화 표지를 사용해주고 있잖아요. 표지를. 이게 쉬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되게 평가원은 의도적으로 이런 담화 표지들을 감추려고 해요. 어렵게 내려고 마음 먹으면. 실제로 언제였지? 2010 몇 년이었더라? 그때 합법이 어렵게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 오답력 1위가 합법이었어요. 2위였나?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합법과 작문이
무조건 모든 문제가 다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이후로는 잘 안 나오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 하지만 방어는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주장이잖아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먼저 지역 방어는 언어적 다양성과 함께 토대가 되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신경을 느끼게 해주고 다 근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 보면은 소멸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혈자리를 이뤄가고 있고 인식조사에 따르면 뭐 개선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다. 2005년 엄청 옛날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잖아. 2005년이면 그렇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고 있다. 똑같아요. 1번 계획하기죠.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좀 느낌이 오죠. 자, 2번만 볼게요. 수정 보완. 자, 이게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자, 이제 통계자료 이렇게 나오죠. 기억-1은 지역 방언의 사용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국어원의 국립국어원이겠죠. 뭐 별별이.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에 따르면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을 조사한 결과 표준어라고 응답한 경우는 2005년 47.6에서 47.5로 0.1밖에 안 주는데요. 2015년 54.5에서 51.5로 증가하는 양상이래요. 그렇죠? 그 다음 방언에 대한 인식 조사라고 되어 있죠. 지역 방언에 대한 친근한 느낌. 근데 2020년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생각도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있죠. 그럼 하나씩 볼게요. 기억부터 볼까? 1번 기억-1을 활용해서 표준어 사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소멸 가능성 높음을 보여주는 내용 이 문단에 제시한다. 기억-1은 증가하고, 그러니까 표준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방언을 적게 사용한다는 거니까 당연하죠. 적절하죠. 이를 활용해서 친근한 느낌 근현적 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지역 방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 되죠? 당연하잖아요. 너무 쉽죠? 그럼 나는 뭐야? 학습 연구잖아. 지역 방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 방언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일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발전시키는 제대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나를 활용해서 연구 및 후속 형성의 지역 방언 소멸을 막기 위한 어쩌고저쩌고 하다. 됐죠? 넘어갈게요. 다는 뭐예요? 이게 제일 싫어. 이런 게 제일 싫어. 다 읽어야 되는 거. 지역 방언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다 내용이 시민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무슨 시에서 발전 기획에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뭐 국어 발전 시행 계획 5개는 사투리 사전 발간하고 음성 파일 전자책 만들고 됐죠? 그럼 뭐예요? 이거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네요. 4번 볼게요.